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윤정화이고 나이는 73입니다. 한때 저는 좋은 엄마란 자식이 필요할 때마다 아무 말 없이 지갑을 열고 마음을 비우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정말 틀렸다는 걸 깨닫는데 제 평생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날 아침 우체통에 두툼한 갈색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가족 대리 위임장. 이것을 보낸 사람은 제 아들 서진이었습니다. 서명란에 제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는데 아니 제 필체를 흉내낸 티가 확연히 나더군요. 조심스럽게 뒷장을 보니 뒷장에는 요양시설 입소 동의서 4번이 덜렁 붙어 있는데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얘가 무슨 장난을. 그런데 이것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기 엄마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전문 시설에서 잠깐 계시다 오시면 더 편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서류는 그냥 절차예요. 그래서 좀 편하시라고 사인만 제가 했어요. 나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아들이 그저 절차라는 말로 언제나 이렇게 부드럽게 다가와 사람의 마음을 무디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두 가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첫째, 내 아들은 나를 사랑하지만 두려워한다는 것. 나에 대한 돌봄의 무게가, 그리고 이것이 자기의 삶을 덮을까 봐. 둘째, 지금 이 순간 분명한 경계를 내세우지 않는다면 분명히 내 남은 삶은 나의 것이 아니게 된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작은 캐리어에 세 벌의 옷과 오래된 일기장, 아버지가 남기고 간 만년필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퇴거였습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한참 동안 무너뜨려둔 나의 경계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기차는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의 봄 바다는 유난히 잔잔했고 저는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정화야, 너는 너를 어디에 둘래? 저는 작은 항구 도시의 허름한 하숙집에 방을 얻었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묻더군요. 아니, 왜 혼자 오셨어요? 저는 그저 엷은 미소를 띠며 행복하게 늙으려고요. 라고 대답을 하곤 나의 대답에 스스로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바다를 걷고 점심 무렵이면 시장 통닭집 앞에서 의자 2개를 붙여놓고 노인분들에게 따뜻한 국물을 나눠주었습니다. 국물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대신 이야기만을 받았습니다. 남편 먼저 보낸 이야기, 전화 한 통 기다리다 해가 진 이야기, 연금날이면 찾아오는 착한 친척 이야기. 그게 자꾸 제 이야기와 닿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시장 끝 포장마차에서 만난 박분희 할머니가 정화씨, 이 국물 장사 계속 할 거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근데 장사는 아니고 공유부업 같은 거요. 라고 답을 했지요. 그날 저녁 우리는 세 사람이서 냄비 2개와 반찬통 몇 개로 은파 공유부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조건은 딱 하나만 제시했습니다. 공유부업을 이용하시려면 돈 대신 시간을 내세요. 라고 말이에요. 한 사람은 다진 마늘을, 한 사람은 물을 깎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설거지를 하면서 그렇게 쌓인 시간들이 국물에 녹아 도시락으로 담겨 나갔습니다. 참 신기했어요. 서로 주고받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니까 사람들 눈에 다시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동네에 여기저기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신문 기자가 와서 묻더군요. 할머니 혹시 여기 대표가 누구세요? 라고. 그래서 제가 손을 들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분이 할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 집 대표는 국물이에요. 분이 할머니의 대답에 우리는 잠시 서로를 마주하고 미소를 띄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주인은 늘 함께 끓이는 국물 그리고 그 안에 녹여있는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즈음 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하숙집 문 앞에서 서진은 오래된 구두를 신은 채 입술이 마른 소년처럼 서 있더군요. 저를 보자마자 아들은 엄마 미안해 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들이 한 그 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저는 압니다. 누군가의 미안하다는 말은 대개 변명과 함께 오지요.
하지만 그날의 미안함은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받아주기로 했습니다만 선물은 달랐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경계였습니다. 우리는 항구의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세 줄을 꺼냈습니다. 첫째, 나는 내 삶의 보호자다. 누가 대신 서명할 수 없다. 위임장, 효도 계약서, 그럴듯한 말의 가면들을 나는 더 이상 쓰지 않겠다. 둘째, 사랑은 경계를 포함한다. 돌봄은 상호적이어야 한다. 부탁은 가능하지만 강요는 없다. 돈 대신 시간과 책임을 나눈다. 셋째, 용서는 기억과 함께 간다. 지난 일을 잊지 않는다. 다만 그 기억이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둔다. 나의 말에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업이 흔들리고 그 와중에 처가 쪽에서 서둘러 담보를 요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로 아들은 들릴 듯 말 듯 얘기합니다. 엄마가 마지막 울타리 같아서. 저는 한숨을 내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현금은 주지 않는다. 대신 아들을 은파 공유부억의 회계물류로 6개월 안친다. 둘째, 나와 아들 사이의 재정은 신탁계약으로 분리한다. 그리고 그 조건으로 나는 급여처럼 월 1회 생활비만 받고 나머지는 은파 기금으로 자동 전환시킨다. 셋째, 아들은 주 1회 상담을 받는다. 사적 빚과 감정을 분리하는 훈련을 위해서이다. 넷째, 서류에 내가 원하는 문장을 1번 줄에 넣는다. 우리는 가족이지만 서로의 소유물은 아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하숙집으로 돌아와 만년필로 서류 첫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나의 보호자다. 글씨가 조금 흔들렸지만 참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서툴고 저는 여전히 마음이 약해집니다. 다만 달라진 게 분명히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전처럼 빛과 눈치로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간과 규칙으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공유부엌에서 유통기한을 공부했고 저는 그 옆에서 감정의 유통기한을 연습했습니다. 살면서 만들어진 상처를 오래 두지 말 것, 면목이 없어 풀이 죽은 말은 하루 안에 말로 꺼낼 것. 그 여름 끝자락 은파는 주 3회 무료 도시락 80인분을 내보내는 작은 배가 되었습니다. 서툴러 칼질이 느린 손, 어설픈 물 조절이 여전히 어려운 장부의 숫자들. 이 약한 그 모든 서툼이 모여서 우리의 속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항구에 작은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효도는 선물도 돈도 아닙니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함께 시간을 견디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항구 현수막에 그 문장을 사진으로 찍어 보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제 며느리였습니다. 사진 아래 짧은 문자가 따라왔습니다. 어머니, 저도 배워볼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는 그 문장을 오래 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아가, 우리 다음 주부터 국물 당번 같이 하자. 노년의 행복이란 따뜻한 집과 두툼한 통장을 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정말 행복한 노후는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에서 시작된다는 걸. 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드는 기술이 아니고 나를 내 편으로 세우는 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새벽에 일어나 국물을 끓이고 있습니다. 무는 얇게, 마음은 두껍게. 불은 세게, 말은 낮게. 국물이 보글보글 올라오면 저는 그 위에 작은 문장을 흩뿌립니다. 정화야, 너는 오늘도 너의 보호자다. 그리고 웃습니다. 내 인생의 다음 장을 내가 열었으니까요. 새로운 장을 연 정화씨가 행복해지시길 바란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